였으니까. 자, 민법 종합 정리해가지고 1번 추인을 보죠.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정리해드렸어요. 자, 추인은 이제 우리 민법에서 세 가지: 무권대리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특히 1번, 2번 가지고 이제 장난을 많이 치죠.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에 효력이 발생되죠. 유효하게 되죠. 근데 이번에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자, 무효행위도 추인할 수 있죠. 그건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는 게 아니라 거기처럼 추인한 때부터 새로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보는 거지. 3번은 볼 것 없죠. 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효과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1번, 2번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입증 책임 또는 증명 책임이 가끔 제 지문에 뜨죠. 이제 누가 뭘 증명해야 되냐. 항상 증명 입증 책임은 기본 원리가 그거지. 뭐를 주장한 사람이? 효과는 뭐예요? 결과지. 뭐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자가, 그냥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뭘 주장하는 사람이?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입증을 하게끔 돼 있다고. 그럼 결과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민법의 큰 구조라고 그랬죠. 네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 아니, 11월 달, 이럴 때 얘기해요. 민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주장한 자, 무효다, 취소다, 뭐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지. 근데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면 추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과가 추정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그럼 당연히 결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게 아니지, 추정을 받으니까. 누가? 반대 사람이, 반대 주장하는 자가. 이게 기본 구조죠, 증명은. 그래서 괄호 1번부터 괄호 4번까지는 그 원칙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공정행위, 무효죠. 진위한 의사표시, 아니 다 그냥 무효, 취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되셨죠? 예, 그럼 뭐 몇 번씩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4번, 5번에서 이제 착오인데, 착오는 결과가 취소지만, 취소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어느 부분이어야 되고, 중요 부분,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 결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착오는 증명, 입증 책임이 양 당사자로 나눠지게 되는데, 괄호 4번은 말 그대로 중요 부분은 결과가 취소니까 취소를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줘야 되겠지만, 괄호 5번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취소를 막으려는 자, 즉 저지하는 자, 다른 말로는 유효를 주장한 자 또는 표의자의 누구? 상대방, 이 사람이 증명을 해줘야 된다. 괄호 5번을 좀 주의해서 보시라는 거죠.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정상적이냐는 얘기죠. 근데 이제 괄호 5번은 반대 사람이 하는 거지. 그 다음 괄호 7번도 들어가시죠. 괄호 7번. 자,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은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는데, 철회는 상대방이 뭐일 때만, 선일 때만 해요. 그럼 결국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철회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 추정은 뭐가 추정되냐면 자주점유가 추정되죠. 예, 그 다음에 뭐 지금 보고 있는 선이 추정돼요. 그 다음에 적법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추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게 아니라 그 반대 사람이 입증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철회하려면 뭐가 돼야 돼? 선이. 근데 그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선이라는 걸 입증할 게 아니라 누가? 본인이 악이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된다. 이 기본 구조가 이래요. 증명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일일이 외우셔도 되겠지만 이 구조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조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 7번 철회에 있어서, 자, 행사 가능 여부가 문제될 때 본인이 악의를 입증해야지 상대방이 선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8번, 9번에서 이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주로 이제 문제는 괄호 9번에서 많이 나오죠.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합격하면 1,000만 원 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합격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그 문제죠. 자, 그럼 합격을 해야 결과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 결과를 주장하는 사람, 즉 권리를 취득하는 자, 효과를 주장하는 자, 그 사람이 이제 조건 성취됐다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이 다 이 얘기죠. 점유에 있어서는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자주점유로 추정되죠. 그 다음에 선유로도 추정되죠.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다 누가 반대 사람, 상대방이 다 입증 책임을 지게 돼 있지. 그러니까 10번에 타주나 악의 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나 악의 점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지, 점유자가 스스로 자기 점유가 자주점유다, 선의점유다 입증할 이유가 없죠. 그럼 이게 이제 연결해서 점유 취득시효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럼 취득시효 완성한 사람하고 부동산 소유자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그 점유가 무슨 점유여야 돼? 자주점유해야지. 그러면 당연히 그 점유에 대한 것은 취득시효를 주장한 사람이 입증한다. 소유자 쪽에서 입증해줘야 된다. 소유자 쪽에서 네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걸 입증해줘야지.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시효를 뭐한 사람? 부정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됐나요? 예, 10번이니까 따라서 취득시효에서는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자, 즉 소유자 측에서 입증 책임진대요. 지금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돼요. 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 구조 속에서. 예. 자, 11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점유에 있어서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자기 점유가 뭐라는 것을 무과실이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되지. 이것은 추정이 안 되니까. 자, 12번 유치권에서도,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점유는 무슨 점유해야 돼? 적법해야 돼. 그 적법은 뭐하다? 추정된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이 스스로 입증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사람이,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사람이 불법이라는 걸 주장, 증명해 줘야 된다. 13번 가볍게,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빌려 사용했으니까 잘 보관해서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데, 그러면 자기는 잘 보관 잘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누가 한다? 임차인 부담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래서 입증 책임 뭐 좀 중요한 거 정리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나오는데, 뭐 제3자도 뭐 다 정리할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특히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보호된 제3자인데, 자, 뭐 물론 허위표시뿐만 아니라 차고, 사기, 강박도 다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의 여부가 문제됐을 때는 이쪽에서는 뭐기만 하면 돼요. 선이기만 하면 되지. 뭐 무과실이냐 이런 것은 필요 없고요. 뭐 취소 전에냐 후냐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와 해당되지 않은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부동산에 대한 거냐 채권에 대한 거냐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또 안 따지고 뭐뭐 한자 뭐뭐 받은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해당하는 게 맨 마지막 동그라미 부분 파상관제인은 뭐뭐 한자는 아니지만 허위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맨 마지막 또 5번. 자, 계약상 뭐를 이전받은 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받은 자지만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위를 통째로 이전받았으니까. 자, 그런 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게 2번. 해지를 했을 때 보호되는 제3자죠. 자, 해지를 하게 되면 또 역시 제3자, 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제3자를 보호하라는 얘기인데, 우선 비교할 게 괄호 1번 선의 여부에서는 아까 허위표시나 비정상용에서는 무조건 선이기만 하면 자, 다 보호가 되지만 여기서는 해제 전이냐 해제 후냐를 따져야 된다고 그랬죠. 해제 전에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모두 보호가 되죠. 근데 해제 후에 제3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해제된 걸 뻔히 알면서 거래한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는 선이만 보호가 되죠. 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제에서 제3자를 물어봤을 때는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따질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나 인도 등으로 권리,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 해당되죠. 하지만 채권에 대해서 이관계를 맺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해서 해당하는 경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해당되지 않는 경우 1번, 2번, 3번 전부 다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4번, 5번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4번에서 맨 마지막에 건물 매수냐, 채권 아니죠. 자, 하지만 결국은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해제에 있어서 제3자 해당되려면 건물 매매 계약을 해제했을 때 건물 매수인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매매 계약은 뭘 매매 계약한 거야? 토지 매매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읽으면서 다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권리, 즉 등기나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했어야 되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 대장에 등재한 사람은 아직 완벽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3자가 아니라는 거 비교하시고,
자,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권, 전세권, 또 임대차, 여기까지 민법 얘기고요. 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뭐 특별법이죠. 다 전부 다 이것들은 남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우시게 되는데 이것도 뭐 비교 전체 들어가게 되면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한 장이 넘어버리죠. 예, 그런 것건 아니고 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문제 자주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 기간 가지고 비교하면 기간. 자, 첫째 1번 같은 경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양 당사자 계약을 하게 되니까 존속기간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약정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문제예요. 자, 1번, 2번 묶으시면 얘네들은 똑같아. 지상권이나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기간 정함이 없다 그러면 뭘로 봐준다? 최단기간을 봐줘요. 하지만 괄호 4번 전세권이나 괄호 5번 임대차에서는 자,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 최단기간으로 봐준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는 각 당사자, 양 당사자 언제든지 끝내자라고 통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유예기간을 둬야 되겠지. 전세권은 6개월, 임대차에서는 이제 뭐 임대인이 있냐, 임차인이 좀 다른데 거기까지 뭐 크게 안 되고. 그러니까 지문에서 뭐 지상권 문제 나오는데 지상권에 있어서 당사자가 존속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양 당사자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죠. 지상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지상권은 뭘로 봐줘요? 최단기간을 봐주지. 즉 지상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법적으로 최단기간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세권이나 임대차는 그게 없죠. 뭐 물론 전세권에 건물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 됐을 때, 자, 첫 번째 지상권은 묵시적갱신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전세권 임대차. 자,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 전세권 임대차에서 법정갱신 됐을 때 존속기간은 역시 이것들 정함이 없는 걸로 봐요. 자, 정함이 없으니까 위에 있는 괄호 4번, 괄호 5번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죠. 법정갱신 되긴 했지만 양 당사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4번, 5번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특별법에서는 전속기간 딱 최단기간 몇 년으로? 2년, 또 상가는 1년. 법정갱신되면 그렇게 봐주죠. 다만 이제 양쪽 다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 거니까 법정갱신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끝내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3개월이 지나야 되죠.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 정도 보시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각각 소급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뭐 언제부터 효력이 인정되냐 안 되냐 그 문제죠. 자, 그러면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 중심으로 좀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추인 중에서는 괄호 1번 무슨 대리 추인,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이 소급표가 있는 거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토지거래 허가주기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다음에 나중에 허가를 받았다. 자, 유효가 돼버리죠. 허가 받는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부터. 취소도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죠. 결국 1, 2, 3번은 원리가 원래 효력이 확정돼 있는 상태, 확정돼 있지 않는 상태, 확정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효과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처음부터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원리가 그렇다고 그랬고. 자, 4번은 뭐 취득시효 효과도 역시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하는 거고, 계약 해제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계약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계약 시에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죠. 자, 근데 소급표가 없는 것들은 뭐 그 외에 뜰 것들이니까 뭐 비교할 거 괄호 1번, 2번. 자, 위쪽에서 이미 다 정리했고요. 3, 4번 비교합니다. 자, 조건 성취 효력이나 4번 기한 도래 효력도 소급표가 없죠. 그러니까 조건 성취 얘기할 때는 법률의 행위 시부터 그럼 또 안 되고 여기서는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나와줘야 되지. 정지 조건이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 조건이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다만 이제 조건 성취는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표를 인정해 줄 수가 있지. 하지만 괄호 4번 기한 도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비교하시고. 됐죠? 예, 뭐 그 정도 비교하고 가세요. 뭐 자꾸 보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그 정도에서 한 장으로 정리하시고. 그게 또 가장 또 문제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예. 자, 핵심 1번 들어가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뭐 지문으로만 쭉 하면 뭐 좋겠지만은 물론 중요한 파트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마지막 정리는 이론으로 돼 있는 거 그쪽 가셔서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어디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서 어차피 우리 시험은 뭐뭐에 대해서 옳은 것은 틀린 것 하니까 그 뭐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지문 중심으로 했지만 전부 다 핵심이 같은 것들은 요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 이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잡아드렸어요. 첫 번째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셔야지. 뭐 계속 나오다가 작년하고 재작년 안 나왔으니까. 자, 1번 가장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구별하라는 얘기인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보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실은 여기서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지. 자, 1번, 2번 전부 다 부척관계인데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부척관계 종료, 해제죠. 그럼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반사회적이고 두 번째는 부척관계를 청산하면서 또는 단절하면서 해소하면서 이런 얘기 나오면 끝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반사회적이 아니라는 얘기 비교해서 들어갔고 또 3번 포인트가 자신의 부정행위 용서하는 거죠. 자,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이건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사회적이 아니다. 자, 제가 이제 포인트 둔 곳을 여러분들이 밑줄 쳐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 것이 포인트니까. 4번, 5번은 이제 전부 다 변호사가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그랬는데 5번부터 보시면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러면 이건 형사나 민사나 따질 것 없이 다 반사회적으로 보시면 되지. 근데 변호사가 나오면은 이제 이게 형사 사건이냐 민사 사건이냐를 보셔야 되겠지. 형사는 반사회적, 민사는 아니고 비교하고. 자, 6번 같은 경우는 뭐 가볍게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이혼하지 않겠다 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겠다 뭐 평생 뭐 하겠다 이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 해서 이것은 반사회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7번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부터 일정 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되는 약정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있죠. 자유를 제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 아니죠. 자, 8번도 도박 나오면 기본적으로 반사회적으로 보시면 돼요. 뭐 도박 채무 변제 약정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을 채권자한테 위임하는 행위가 있죠. 그런 얘기는 이제 반사회적이 아니다. 자, 9번부터 우리가 외웠던 거죠. 9번 양도소득세, 10번 투기, 11번은 비자금, 12번은 허위의 근저권 설정. 자, 13번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인데 우리가 4주차에도 이제 보셨지만 강박을 빼버려도 이건 반사회적이 아니다. 불법적 방법.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강박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반사회적이 아닌 것들이니까 반드시 잡으시고요. 마지막 과도하게 중한 우약벌 약정도 반사회적은 아니야. 과도하게 중한 것이 반사회적이 되는 거죠. 뭐 요 정도 보시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안 나온 지문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런 법률행위 하면 안 되겠다. 특히 금전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핵심 체크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반사회적이냐 아니냐를 이제 기본적으로 잡고 그럼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그 포인트가 되는 이제 이론인데 첫 번째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기는 어느 때? 법률행위 당시.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당시죠. 기본적으로. 뭐 법률행위 효력 발생 당시 그럼 틀려요. 법률의 행위 당시지.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매매계약 체결 후에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무효인데 반사회적.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어요. 그럼 다른 무효에서는 다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지만 요 놈만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어떤 형태로든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뭐 소유권으로서 반환 청구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이제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인데 이거 절대적이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괄호 속처럼 제3자 입장에서는 선이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제3자는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럼 세 가지 표현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잡아주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2번 들어갑니다. 자, 이제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돼서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 이것도 나온 지 좀 됐으니까 사례형태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갑은을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줬대요. 전형적인 이중매매죠. 자, 의뢰 입장이 돼보시라고 여러분은 민법은 항상 입장이 돼보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갑한테 자 부동산 좀 싸게 샀어. 그래서 중도금까지 줬는데 요놈이 판놈이 자 비싸게 병한테 낼름 팔아버리고 등기까지 해줘버렸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얘기죠.
그럼 요 두 번째 매매 계약은 일단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럼 유효일 때 법률 관계를 이제 따져봐야지. 그럼 여러분이 산 것도 유효, 무효? 당연히 유효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 갑에게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고, 갑은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있죠. 자, 그런데 이미 이쪽으로 넘겨버렸죠. 자, 의무는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고 싶죠? 소유권 취득하고 싶어도 이제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응? 아니, 샀어. 대위가 왜 대위야? 이등기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그럼 얘는 완벽하게 소유권 취득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지. 근데 뭘 대위해? 자,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이건 생각하셔야지. 그대로 어쩌 다 이걸 외우려고 그래, 이것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래, 해줘야지. 어떻게 해야지. 자,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정에서 지체예요, 불능이야? 불능이면 여러분은 기다렸다가 즉시. 그래, 즉시 해제하고 손해배상 들어가면 되지. 큰일 났네. 자, 1, 2번이 그 얘기예요, 1, 2번. 갑병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그럼 유효란 얘기죠?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두 개가 유효니까. 결국 갑이란 놈은 누구한테 먼저 등기해 주냐에 따라서 그 소유권 취득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2번, 갑병 간의 계약이 유효라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뭐가 됐어요? 이행 불능이 됐으니 을은 뭐 없이, 최고 없이 갑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럼 해제만 나왔지만 해제만 하고 가만히 있어. 손해배상 들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들어가줘야지. 자, 근데 3번은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 어떻게 했어요? 적극가담했죠. 적극가담이라는 것은 알기만 해서는 안 되죠. 예,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 거기선 적극가담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매매계약이 뭐란 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야. 무효라는 걸 이제 반사의 적용으로. 자, 그럴 경우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병에게 그 X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다 해야지. 막 두렵죠, 이제. 막 내가 이렇게 몰라. 아니, 다 위에서 해자. 이 매매계약이 적극가담이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죠. 그럼 무효면 안 주면 되지. 줬지. 줬을 때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금방 해놓고서 밑에서 문제 내면 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 그럼 얘도 대금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고객 위에 박스 핵심 체크해서 보시고 내려왔잖아. 오늘 또 늦을 것 같아. 생각은. 지금 일주일 남아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 3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죠. 생각 조금 하세요. 생각을 외워야 될 것도 외워야지만 이런 것은 생각하면서 들어가줘야지. 자, 4번은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이 또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인 경우는, 자,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때 그러면 이게 무효니까, 자, 이건 유효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둘 다 유효라면 취득을 못해요. 이미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근데 여러분 매매는 유효고 병의 매매는 무효니까 취득해야지. 근데 취득을 해야 되는데 예명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근데 예명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 등기가 갑이 말소시켜서 돌려놓고 들어와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말소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문제지.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억지 주장을 쓴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직접 병한테 그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갑을 뭐해서 대위에서 말소시켜서 잠시 갖다 놓고 받아오라는 얘기지. 4번. 자, 그래서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걸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5번. 갑과 병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또 무효다. 그럼 병으로부터 X 토지를 전득한 선이, 그런데 뭐 X 토지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부동산이죠. 전득한 선이 정응 그랬어. 자, 이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놈이 낼름 정한테 팔아서 넘겨버렸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얘기인데,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지금 주어가 누구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정. 그럼 얘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이 계약이 유효니까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괄호 속에 선의의 정에 대해서도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즉 을이 이제 여러분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해서 맞서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갔죠. 그럼 당연히 정한테 이 매매 계약이 뭐라는 것을, 무효라는 것을 대항 주장해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얘가 선의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쪽은. 그래서 그 옆에다가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꼴 해가지고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고요, 다 써놨어. 하도 여러분들이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래 해가지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정은 선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 그게 다 같은 얘기라고. 나 이렇게 나오면 나 맞췄는데 이렇게 나오면 나 틀렸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이제. 되셨어?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이중매매에서는 5번을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치긴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무효의 선의 제3자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는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3번이나 다른 거 3, 4, 5번 잡아두시고. 자, 이중매매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3번은 이제 의사표시에서 진야의 의사표시죠. 진야의 의사표시는 뭐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본적인 것만 정리해드렸으니까 괄호 2번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최, 강, 명의. 자, 최선, 강요, 강박, 명의되어 나오면 이건 피지 표시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공무원에 뭐 사직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전부 다 뭐 유효. 그 다음에 비지인 표시는 괄호 3번 단독행위든 대리권 남용이 다 적용됩니다. 적용되는데 이제 특히 대리권 남용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대리권 남용에도 유추 적용되냐 안 되냐 그러면 유추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이걸 사례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자 화살표에서 그래서 들어왔어요. 대리 어쩌고 나오면서 두 번째 줄에 밑줄 친 거 대리인이 자기 이익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나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표시 효과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 아무 얘기 없어요 그 뒤에. 그러면 본인 책임져 안 져? 져야지. 비즈니스 표시는 유효 아니요. 점점 불안하게 할 거예요 지금? 비즈니스 표시는 지금 거기 안 했지만 원칙이 유효죠.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지. 그럼 유효일 때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러면 무효니까 책임 안 지고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줘야지. 갑자기 막 불안불안하고 심장이 막 뛰고 막 그러네 이거. 지금 뭐 한 달 남은 것도 아니고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지금 비즈니스 표시 그걸 잘 아시겠지? 예. 뭐 더 이상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 차고 들어갑니다. 차고. 자 차고는 뭐 나온다 생각하시고 해서 이론 정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동기죠. 동기. 자 아무 얘기 없이 동기에 차고 그러면 뭐 되는 경우? 표시됐어요. 표시돼야 이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지. 표시만 하면 되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 근데 동기에 차고인데 동그라미 2번처럼 상대방에 의해서 뭐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유발, 제공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표시될 필요도 없이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머릿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뚝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셔야지. 그냥 막 지문만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로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정리하죠. 아, 이 얘기가 이쪽에서 정리가 됐구나.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제공됐다 그 얘기는 그렇게만 쭉 나오면 쉽지만 또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판례가 뭐예요? 공무원이 뭔가 설명을 잘못했다는 얘기 나오면 이거죠. 그럼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고는 중요 부분에 해당돼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별하셔야 되겠죠. 핵심이 아니잖아. 차고에서 포인트가 동기의 차고 중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중심으로 정리해드렸지. 그럼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히 내릴 수도 있지만 쭉 써놓고서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럼 결국은 그 앞에 제시된 게 중요 부분이라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중요 부분 아니라면 그래 그렇게 해서 구별하셔야 되겠지. 꼭 써줘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외우신 거 굵은 글씨를 잡았으니까 그 중에 특히 2번 식기가 그 다음에 4번 아무리 차고했다 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입은 것이 아닌 경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괄호 속에 또 자 가압류 등기가 없다라고 믿고서 보증했는데 가압류 등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깜짝 놀랐는데 보증 쓴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지. 그럼 아무리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가압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으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아주 대표적인 판례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3번 또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이제 착오를 취소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반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것들만 정리해 드렸어요. 그럼 역시 똑같이 이것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니까 결과는 취소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거기서는 포인트가 동그라미 1번, 2번 전부 다 뒤에 뭘 알아보지 않은 경우,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거죠.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는 뭔가 좀 알아보고서 해야 돼? 안 알아보고 해야 돼?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안 알아보고 했으니까 그 사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됐죠? 예. 입증 책임을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차고에서는 그런 게 이제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3번을 가지고 이제 정리해 봅니다. 틀린 거 1번. 1번 많이 했죠. 두 번째 줄 끝에 장래 불확실한 사실. 차고에서 제외된다. 틀렸지. 차고에 포함되지. 자, 2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호에 따른 설명으로 차고에 빠져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어요. 이거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동기의 차고 그 얘기죠. 그런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아 이런 게 나오면 그거구나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 수 아셔야 되겠지. 여기 뭐 국가도 나오지만 시에 뭐 기부 체납한 것도 있고 다 그래요. 다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개인이 땅을 준 거 이것들은 다 취소할 수 있어. 자, 3번은 근저작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자 결론적으로 중요 부분 착오다 이렇게 들어왔죠. 중요 부분 착오 맞나요? 맞지? 아까 외운 거 아니면 다 중요 부분 맞다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판례가 있어요. 그걸 뭐 다 외울 건 아니고 이렇게 구별하시라고 그랬지. 자, 4번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이걸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으면 그런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자, 5번도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O 표시 무효의 원칙을 하기 위해서 이건 착오가 아니죠. 취소할 수 없다. 그럼 거기서는 무슨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됐죠. 결국은 그 판례도 조금 가끔은 나오는데 뭐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는 아니라서 그냥 그 정도로 해서 들어갔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자, 지들끼리 X토지에 대해서 합의는 했지만 계약서에는 뭘 썼어요? Y토지. 자, 이런 얘기 나오면 일단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어. 그럼 그 계약은 성립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토지에 대해서 성립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토지? X토지. 그럼 이제 문제 해결은 쭉 뒤로 가면서 다 해결되겠지. 그럼 X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했어. 있다. 이미 Y토지에서 등기됐으면 그 등기 마수해달라고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잡아주시고 하시고. 자, 6번은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네요. 취소된 의사표시를 내서 손해입은 상대방은 자, 네가 취소해서 나 손해입었으니까 손해배상 해달라 할 수가 없죠. 6번 틀렸죠. 왜냐하면 착오에 빠진 것이 불법행위는 아니니까. 자, 7번도 최근 나온 판례인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제가 기본 구조가 각각의 제도는 따로따로 보시라는 얘기죠. 자,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되든 안다든 상관없이 중요 부분 착오가 있었죠. 자, 그러면 중요 부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지. 이런 질문은 이제 조금 이 학자들하고 이제 좀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판례니까 물론 이제 제 구조대로 들어가시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우리 민법에서 A 제도가 있고 B 제도가 있다 그러면 이건 다른 거죠. 그럼 각각 성립 요건 갖췄으면 둘 다 성립하죠. 성립하면서 이거하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이 따로따로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7번 같은 경우 만일에 착오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예전 이 판례 나오기 전에 학자들은 교수님들은 대다수가 담보 책임이 성립되면은 착오로 취소할 수 없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제 말대로만 들어가시면 돼. 각각의 제도는 뭐로 어떻게 보면 돼? 따로따로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조심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들어가는 거지만. 자, 8번은 뭐 미친 듯이 나온 거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했어. 그럼 매수인은 나도 열받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따로따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1번, 6번. 자, 핵심 5번 사기강박. 역시 착오하고 사기강박 이 두 개 정확하게 잡으세요.
자,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게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어. 이거 기망행위 해당 되죠. 자, 기본적으로 부작위가 기망행위가 되려면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괄호 속에 비교할게. 자,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으니 이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거. 앞쪽은 이미 나온 거고요. 공동묘지 사건은. 근데 전매이익에 관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비교해서 정리하시고. 자, 2번도 미친 듯이 나온 거죠.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얘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올렸다. 자, 이것도 기망은 아니죠. 백화점 변칙 세일 위법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이것도 사기죠. 백화점 변칙 세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박이죠. 자, 강박에서 쭉 들어가니까 완전히 박탈됐어. 그럼 취소가 아니라 무효. 자, 5번은 자, 이것도 푼 적이 있을 텐데 첫째 줄 끝에 보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부정돼서 강박행위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 앞쪽에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라는 게 붙었죠. 그럼 이건 위법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 부정한 이익, 부당한 수단, 부당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위법성이 있어야 되겠지. 틀렸고. 자, 이제 6번은 그냥 법조문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을 때, 자, 이제 제3자가 있을 때는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냥 법조문이죠. 가장 단순하게 나오면 이런 법조문 가지고 나오면서 이걸 장난친다고 그랬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괄호 속처럼 그럼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제 반대 얘기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때 자, 표의자는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그건 맞았죠. 그건 어지럽다고 하시면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어지러운 거 아니죠? A 또는 B면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지. 꼭 하나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3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애가 7번,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사기행위. 대리인의 사기 강박 나오는데 뭐 대리인은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그 판례에 실제 사례가 이제 은행의 지점장이나 은행 출장소장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전부 다 대리인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은행의 출장소장이 지점장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리인 생각하시면 돼. 그럼 대리인 기망행위 나오면 그건 제3자의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이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로 들어가 줘야죠. 본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야지. 7번 틀렸죠. 그럼 거긴 안 나왔지만 자, 또 비교하는 게 누구예요? 피용자죠. 피용자의 사기 강박. 그러면 제3자의 사기 강박에 대한 기준은 지금 6번에서 딱 잡아놨어요. 6번이 법조문이니까. 그럼 당연히 6번이 가장 기초적인 얘기고 6번의 문장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장난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3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제3자가 대리인이 나오면은 대리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야. 근데 누가 나오면 피용자 나오면 제3자 맞으니까 피용자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6번처럼 푸시면 되는 거죠. 피용자의 기망행위 나오면은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이 서원이면서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피용자는 똑같이 들어가면 돼.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자, 8번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때에는 그랬어. 그럼 또 제3자의 사기 강박을 했어.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6번이 기준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뭐 했거나 뭐 했어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8번은 지금 제3자의 사기 강박을 했는데 무슨 의사표시 했어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했네. 그럼 여기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줘야지. 그래서 6번, 7번, 8번까지가 다 같은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6번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다 7번, 8번, 피용자. 사기 강박에서는 이게 또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자주 문제를 내는 거지. 근데 이건 헷갈리는 것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얘기하지만 국어 실력이에요, 국어 실력.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라는 거. 그 1년 내내 지금 연습했으니까. 자, 실수 없도록 맞추시고. 자, 9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어. 포인트가 소송행위죠. 자, 소송행위는 이 의사표시에 대한 법조문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없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착오에 의한 소취하, 착오에 의한 소취하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눈빛 보면 참 막막해. 착오에 의해서 소를 취하했어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소를 뭐 했다고? 이가 개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거래행위예요? 아니잖아. 그게 소송행위잖아. 아이, 그러면 적용이 안 된다니까.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지금. 일부러. 아니, 지금 좀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네, 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은 소송행위에 적용된다, 안 된다? 그게 기본 틀이라니까.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럼 소송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소를 제기하는 것도 뭐야? 소송행위. 소 제기했다가 취하는 것도 소송행위. 뭐 그런 것도 다 소송행위 아니야. 그럼 그런 데에는 전부 다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소를 제기했다, 소를 취하했다 해가지고 했다고 취소할 수가 없다로 나와야지. 그래서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 써줘야 되니까. 그냥 기본 딱 잡아가지고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버리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써주고 저것도 써주고 해줘야 되니까 이게 전부 다 양이 많아. 또 양 많으면 또 양 많다고 뭐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 되셨어요? 그래서 어쩌나 싶어가지고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질문이 가끔 나와. 우리가 이거 예상하고서 넣었어요. 소송행위는 이런 의사표시에 대한 것은 적용되지 않아. 그럼 소송행위 이렇게 나오지만 소, 취하, 소, 제기, 소중 다 소송행위 아니야. 그런 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자, 10번 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죠.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해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자, 기망행위 또 착각, 착오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원칙은 사기도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어야 되고, 착오도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요 놈만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놈만 얘기한 거야. 다른 건 제가 다 기본 구조 잡았으니까 아까 A라는 제도, B라는 제도는 따로따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성립한다고 요거 성립하지 않고 그렇지가 않다고 그랬으니까 기본 구조가. 되셨어요? 그런 구조를 먼저 잡아놓고서 이렇게 자꾸 밑으로 가셔야 이게 쉽다고 그랬지. 근데 자꾸 그냥 나무 뿌리만 보려고 하니까 힘들어지지.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기망행위도 있고 착각이 있으니까 원래는 두 개가 다 성립해야 되지만 이 판례는 뭐만? 착오만 성립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얘가 되지. 그래서 어떻게? 서명날인 어떻게 착착착으로 외워서 이제 들어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되셨고 11번. 그럼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자, 사기는 그러면 또 불법행위도 성립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기 강박은 위법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불법행위로 하는 거하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하고 계약을 사기로 인해서 취소하는 것은 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면 달리 보시면 되지. 그럼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지. 취소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그게 각자의 제도란 말이에요, 민법에. 기본 구조를 그런 머릿속에다 잡아놓고 들어가시라니까, 민법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의사표시에 대한 얘기 쭉 잡아놓고. 그 다음에 대리 들어가시는데, 자, 대리권하고 복대리는 여러분들이 뭐 정리하시는, 뭐 요약집 가지고 정리하신 분들은 요약집에서, 백선 가지고 가시면 백선에서, 식국태에서 하신 분들은 식국태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이거 쉬운 얘기니까. 대리권의 범위 같은 거 다 외우셨죠? 예, 그러니까 뭐 해쳐보면 돼, 안 돼? 예, 그래.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라고 눈으로. 그건 눈으로 찍고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100% 나오는 거 협의회 무권대리. 자, 협의회 무권대리는 아예 그 박스에 있는 것을 다 왕창 외워서 들어가세요. 시험인데 안 외우려고 그래? 아예 외우셔야지. 시험 이제 얼마 남았다고. 그럼 결국은 사례로 나올 수도 있는데 사례 나온 것이 결국 그 이론 가지고 가불병으로만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자 협의의 무건대로 그리진 않겠어요. 본인에 대한 효과 그러면 본인 뭐 갑이나 누구 뭐 얘기하겠지. 예, 자 그랬을 때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어. 그럼 거기에 따르는 이론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추인은 꼭 명시적으로 해야 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럼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거냐 아니냐 그 얘기인데 거기에 가장 포인트가 자 본인이 무건대리 행위를 알면서 장시간 오랜 기간 이의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거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지. 근데 돈을 받았어. 추인한 거지 그것은 뻔한 게. 그러니까 아예 써줄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잡으시면 뭐 그 정도는 잡을 거라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추인을 하려면 무건대리 행위 그대로 추인해야지 2번처럼 일부만 추인한다든지 조건을 붙인다든지 하게 되면 상대방이 불안정하니까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되죠. 효력이 없지. 자 추인의 상대방은 꼭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거 한번 체크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추인을 했으면 추인한 때가 아니라 언제부터? 계약 시에 소급하게 되죠. 소급표는 항상 제3자 관련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런 이제 장난친다고요. 그러면 무건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했죠? 그럼 유건대리로 전환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건. 왜?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 대리는 무슨 대리 쪽과 유건대리 쪽과 무슨 대리? 무건대리. 무건대리에 속했는데 갑자기 유건대리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 다만 효과가 뭐와 똑같이 유건대리와 똑같이 이제 유효로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책임질 뿐이지. 어쨌든 무건대리에 있는 것은 계속 뭐예요? 무건대리지.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마찬가지라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건대리가 유건대리로 전환된다. 맞아 틀려? 틀리지. 표현대리도 무슨 대리예요? 무건대리지. 다만 효과가 유건대리하고 똑같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항상 이 동네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라는 게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본인에 대한 거 뭐 5가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예. 자, 5번은 자 무건대리인이 본인을 이제 상속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건대리는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죠. 무효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2번은 그러면 상대방 이제 병이나 누구 나오겠지.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하느냐? 2가지 할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한테 뭐 할 수도 있고 최고할 수 있고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자, 1번 최고하게 되면 상당 기간 내 본인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거절. 맨 이 구조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결론은 확답을 뭐 어쩌게 하지 않으면 뭐 한 것으로 거절로 끝나죠. 뭐 수락, 추인 그렇게 들어가면 틀리고. 그 다음에 3번, 뭐 2번은 철회니까 보시고 3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 그랬어요. 알았다는 것은 악이죠. 자, 그럼 악의의 상대방이 있을 때 최고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회는 못하죠. 그러니까 철회는 선임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질문들도 잡으시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철회의 경우는 선일 때만 상대방이 선일 때만 하게 되니까 상대방이 선인지 악인지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누가 입증을 하라고요? 본인이 악이라는 걸 입증하라고. 아까 보셨고 맞죠? 선의 얘기 나오면 다 추정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3번 무건대리인. 무건대리인은 뭐 권리는 없고 책임져야 될 때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무건대리인과 무건대리인의 과실 없이 야기된 경우라도 자, 이건 원래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거죠. 하지만 무건대리인이 뭐가 없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진다 해서 결국 무건대리인 책임은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무과실 책임이죠. 네. 그 다음에 2번 무건대리인이라고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책임지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특히 무건대리인 뭐가 아니어야 돼요?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뭐 무건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이 무과설해야 되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럼 무건대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요건 갖춰졌으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누가 선택해요? 상대방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걸 포인트로 잡으시란 말이에요. 무건대리인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지. 그럼 요 정도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외우시고 들어가실 수 있겠죠? 이미 1년 동안 계속 보셨던 얘기니까. 그래서 만일에 갑을병으로 뚝 나오면은 누가 본인이고 누가 상대방이고 누가 무건대리인지 찾아가지고 그 내용대로 그냥 가서 들어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협의의 무건대리는. 자, 핵심 7번에 표현대리 들어가죠. 표현대리는
작년에 또 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좀 떨어지지만 이제 대리 전체를 물어보면서 기본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표현 대리니까 기본적인 것만 정리해 드렸어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또 이번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고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은 책임져야죠. 그럼 책임지는데 이건 전적인 책임져야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계법률 적용해서 그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뭐 기본의 기본이고요. 자, 표현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거기 괄호 2번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126조. 자, 결국 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가 문제가 되죠. 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거의 대부분 다 성립시켜준다고 그랬죠. 물론 기본 조건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자, 그걸 범위를 넘어서 뭔가 법률행위를 했어야 되겠죠. 그 두 가지는 기본으로 잡으시면서, 그럼 1번, 기본 대리권이 없는 자, 볼 것도 없죠?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건 빨리빨리 포인트 잡아가지고 결론 뽑아내면 돼요. 2번, 사자. 우리 외운 거야, 안 외운 거야? 안 외우니까 적용될 여지가 있죠?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 자, 3번, 대리권 소멸 후에 어쩌고. 자, 이런 얘기, 우리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안 했으니까 성립될 수 있다. 오케이, 맞았고. 4번 일상가사 대리권. 자, 우리 외운 거 아니죠? 자, 적용되죠.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죠. 틀렸고. 복대리 나와. 표현들에서 복대리 나오면 다 돼요. 권한을 넘으면 뭐 대리권 소멸이요. 자, 유치 적용할 수 있다. 자, 6번 기본 대리권이 표현 대리 행위와 동종 유사한 것이 아니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기본 대리권이 그랬으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죠. 표현 대리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럼 두 개 했으면 되는 거지. 요 기본 대리권과 표현 대리 행위가 꼭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동종 유사한 것이 아니라도 성립할 수 있다. 다 있어, 기본적으로. 틀렸고. 7번 대리인이 본인 이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 사칭, 가장, 모용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안 했다?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현명하지 않았는데 대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자, 마지막 8번의 포인트는 뭘까요? 8번 무효지. 무효는 외웠잖아 우리가. 자, 대리 행위가 무효면은 본인이 책임질 일이 없으니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죠. 자, 8번 같은 경우는 무효를 빼버리고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낼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2번, 4번, 6번이 돼요. 그래서 다시 표현 대리,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는 네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지. 이거 성립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 뭐가 없는 경우? 기본 대리권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무슨 행위? 사실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한 것처럼 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무효인 경우. 자, 요거까지는 했고, 요거 하지 않았죠. 그 지문에서. 이런 것 나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면은 성립한다, 적용된다. 1년 내내 했어요, 1년 내내.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에요. 자, 넘어가시고 무효 들어갑니다. 자, 법률행위 이제 무효 취소인데 특히 무효 중심으로 정리해드렸어요. 자,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무효행위 추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인은 공통적인 게 그 전에 법률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을 뭐 하면서? 알면서 해야 된다. 알면서. 모든 추인은. 그래야지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추인은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기본적으로 알면서 해야지. 그러면 2번은 당사자가 이전에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자, 포인트 나왔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터 잡은 후속행위를 했어요. 자, 이런 것도 묵시적 추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답을 다 알려주는 거죠. 뭘 전제로 해서 행위를 했어? 유효함을 전제로 했으니까. 자, 우리 객관시험은 한참 읽다 보면 다 거기에 답이, 힌트가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3번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맞아요? 틀렸지. 또 속네. 4주차 때 또 속아놓고.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그래서 집어넣은 거죠. 정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밑에 아예 정답에서 정리해드렸어. 정답은 3번인데 강행법규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추인할 수가 없어. 그럼 추인할 수 있는 무효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야. 그러니까 3번이 불공정 법률행위를 빼버리고 통정의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렇게 하면 맞지 이것은. 자, 4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유효가 되는데 소급해서 아니라 그때부터 해야지 이것도. 무효행위 추인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5번도 우리가 많이 풀어보셨죠. 아예 판례 기본 원본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자, 그럼 이제 결과가 두 개가 나오니까 지문을 둘을 만들 수 있어요. 취소된 이상 첫째로는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할 수 있다. 그래요. 아예 그냥 원문 두 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것도 외울 건가요? 이거 외울 거 아니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일단 뭐 됐어? 취소했으면 다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을 할 수가 없지. 법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됐으니? 무효가 됐으니, 취소해서 무효가 됐으니 무효행위 추인으로는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추인과 무효행위 추인은 또 같은 거 다른 거. 다르면 달리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나오는 거야. 자, 6번은 이제 무효는 아니고 취소는 여러분들이 또 요약집이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는데 특히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딱 정해졌죠. 무효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효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데.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행사해야 되는데 주의할 것은 자, 고 3년 10년은 몇 번 나왔어요. 또 추인할 수 있는 날, 법률행위 한 날, 기산점도 장난친 적도 있는데 요건 안 나왔다는 거지. 그럼 3년과 10년 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경과가 됐죠? 한쪽은 남았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경과되면 나머지가 남았다 하더라도 취소권은 소멸한다는 거 잡으시고. 자, 핵심 체크에서 이제 유동적 무효 들어가죠. 무효 중에서. 자, 유동적 무효는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 계약한 거죠. 그럼 허가받지 않고 매매 계약했으니까 박스 안에서 이론 정리 간단히 합니다. 계약은 일단은 무효죠. 그러면 계약이 무효라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1, 2, 3부 쭉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그러면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나 대금 지급 의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또 있을 수가 없으니 뭐 채무 불이행으로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위반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그건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들어가시지. 2번도 마찬가지. 하지만 괄호 2번에 계약은 일단 무효로서 의무, 계약에서 나오는 의무는 없지만 허가 신청 협력 의무는 인정되죠? 네, 그러면 협력 의무에 대해서 보시면 그럼 협력 의무니까 의무는 이행을 해줘야지. 근데 1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이 의무는 계약에서 나온 의무가 아닌 부속 의무니까 이건 또 계약 해제해서 다시 나오겠죠. 다음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상대방은 손해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고. 자, 또 2번 협력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대금 지급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데 그거하고 동시행 관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3번은 큰 볼 거 없고요. 자, 세 번째 계약금 줬어. 원래 계약금 줬는데 그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다 그러면 돌려달라고 해야지. 근데 이것은 무효는 무효지만 아직은 유동적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약금 가지고 해제할 수는 있지. 계약금 자체는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계약은 일단은 유동적인 무효인데 언젠가는 확정적인 유효가 되고 언젠가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어느 때 확정적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데 자, 이거 둘 다 잡을 건 아니고 한쪽 일단 잡으라고 그랬죠. 확정적 유효. 거기 하나 빠졌는데 허가 받았으면 당연히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계약 시부터. 그 소급표에서 아까 얘기 다 했어. 자,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장난 많이 치니까 동그라미 1번 뭐가 해제됐어요? 지정이 해제되죠. 허가구역 지정이. 그 다음에 2번은 제정하지 않았죠. 외우셨죠? 예. 그럼 그게 아닌 게 나오면 유효, 무효 들어가야지. 무효도 두 개밖에 안 써놨는데 더 있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 두 개 써놓고 밑에 참고표를 주게 되면
자, 참고표는 좀 조심하시라는 건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가 일정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 받기로 약정했지만 약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정적 무효가 되지는 않죠. 다시 허가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정해제나 제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게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아니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나머지 것이 나오면 지정해제가 있는지 없는지, 재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그게 있으면 뭘로 빠지고 확정적 유효, 그게 없으면 확정적 무효로 빠져놓으시라는 거지. 자, 6번 문제를 풀면서 들어가 보죠. 갑과 을이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했지만 허가받지 못했대요. 틀린 것은, 자, 1번 을은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자, 여기까지 읽고서 이제 포인트 잡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그걸 피보전 권리로 해서 그 토지를 가처분할 수도 없다 들어가줘야지. 자, 2번 을이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협력 의무 불이행. 자, 협력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불이행하고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해지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 오케이. 3번 을은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자, 을 매수인, 여러분이 산 사람 생각하시라고, 자,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갑한테 토지거래가 신청하러 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지. 자, 이 얘기가 바로 왼쪽에 박스 안에서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뭐가 아니다? 동시행관계 아니다. 가장 단순하게 지문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이걸 사례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3번처럼 을은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은 대금 제공 없이도 매도인한테 허가 신청하러 가자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반대로 갑은 매도인, 매도인,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다 써드렸어. 그게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니까 이건 다 같은 얘기 다른 얘기 같은 얘기니까. 되셨어요? 잡아서 들어가시면 돼. 자, 4번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있지? 좀 전에 이론 봤잖아요. 자, 계약금은 인정해야 하네요. 하니까 포기하고 또 배액 상환해서 해지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5번은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하지 않았어. 자, 그럼 읽다 보니까 우리가 외운 게 나왔죠. 그럼 결론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된다 해놔야지. 틀렸고. 6번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 통지를 하자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해서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결론은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그랬어. 결국 이런 것들은 뒤에 확정적 무효 이걸 포인트로 잡으라고 그랬죠. 자, 그럼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이게 맞냐 틀냐 그 얘기인데 그 앞에 그럼 뭐뭐한 경우 들어가시면 거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잡을 게 아니라 뭐 아시는 분도 뭐 잡으면 되겠지만 거기 지정해제 있어요 없어요? 제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없으니까 확정적 무효겠구나 이렇게 빠져나가시면 된다고 그랬지. 맞았죠? 네, 7번. 자, 7번은 이제 이건 문단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보시고 같이 보셔야 돼. 갑과 을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아주 확정적 무효에서 자주 나오는 게 그건데 처음부터 계약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거기까지 경우 체결한 경우까지 보시면 거기만 나오면 결론은 확정적 무효 유효 무효로 끝나야죠. 근데 뒤에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또 뭐 됐어요? 지정 해제. 그러면 뒤쪽만 나오면 결과는 뭐? 확정적 유효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떼가지고 따로따로 나오면 앞쪽은 뭐가 되고 확정적 무효, 뒤쪽은 확정적 유효인데 자, 요 판례도 최근에 나온 판례라고 했어요. 이게 합쳐졌죠? 그럼 이미 이 계약은 앞쪽에서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렸어? 무효가 됐으니 뒤에 지정이 해제되든 재지정되지 않았던 그런 얘기 나왔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가 없다로 끝나줘야지. 야, 네가 외운 대로 외워가지고 나 확정적 유효로 해가지고 나 틀렸다 그러시면 안 된다 이것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 법률행위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마지막 조건기한도 뭐 가끔씩 이제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뭐 백선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